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계산기 프로젝트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b를 a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이런 경우를 다뤘죠. 제수와 p제수가 둘 다 0인 경우에 몫을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할 때 이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하나의 경우가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요런 경우를 다뤘죠.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눴었죠. R이 0인 경우와 그 다음에 R이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다뤘었죠. 자, 0인 경우에 이 목 나머지와 0이 아닌 경우 목 나머지가 다르게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a분의 b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b에서 a를 빼보는 방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3분의 7이다. 그죠? 7을 3분의 7로 나누는 거죠. 그럼 3이 6, 1. 여기서 몫이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7에서 3을 빼보는 거죠. 0번 빼면 7이 남아있게 되고, 1번 빼면 4가 남아있게 되고, 2번 빼면 1이 남아있게 되고, 3번 빼면 마이너스 2가 남게 되죠. 여기서 끝낸다 그랬죠. 이때 이게 몫이 되고 이게 나머지가 된다고 했죠. 나머지가 된다고 했죠. 자, 일치함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그런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했죠. 이 방식은 속도가 빠르다. 근데 정확도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방식은 속도 B가 엄청나게 커지면, A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지면 느리다. 그 다음에 정확한 값을 확보는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속도가 느리고 빠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한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A에 비해서 B가 작을 때는 잘 구해주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크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였죠. 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논해보고 문제를 해결을 해보죠. P와 관련된 제일 먼저 구했던 Q가를 생각해보죠. 98, 2로 이렇게 나누면 목과 나머지를 달라 그러면 이렇게 49, 0 이런 식으로 주죠.
75431. 그런데 자, 이 값이 엄청나게 커지면 99로 나눠 볼까요? 자, 음수의 나머지가 나왔죠.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게 1021일 때는 또 자, 양수의 나머지가 나오긴 했는데 나누는 수 101의 절대값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에 또 위배가 되죠. 그래서 이 숫자가 작을 때는 이 나누는 수에 비해서 숫자가 피제수가 작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엄청 크면 문제가 되죠. 자, D의 숫자가 다시 커져서 자, 분수값이 작아지면은 다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속도는 빠르죠. 달라 그러면 빨리 주긴 하는데 부정확한 값을 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더바가 두 개 붙어 있는 경우는 프라이빗 멤버라 그랬죠. 멤버 함수 달라고 해보죠. 프라이빗 멤버 함수를 호출한다. 그러면 일단은 문제가 생기겠죠. 부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자, 외부에서 볼 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춰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억지로 불러보겠다. 그러면 이걸 살짝 바꿔야 돼요. 좋은 건 아니에요. 부르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프라이빗 멤버를. 그러나 억지로 불러보겠다면 여기에 이 클래스의 이름을 한번 가져다 씁니다. 언더바 하나 붙이고 클래스 이름을 가져다가 앞에 더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시도를 할 텐데, 문제는 101을 저기서 빼면 도대체 몇 번을 빼야 음수가 나오는지까지 처음 나오는지까지 가겠죠. 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101이 한 번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죠. 예를 들어서, 물론 101이 한 번보다 더 많죠.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1이 한 번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자, 10의 자리까지 10배를 한다고 합시다. 10배를 하면, 그러면 자, 4라는 거 무시하세요. 자릿수만 지금 생각하세요. 10배를 하면은 한 번 들어있던 게 10번 들어있는 걸로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10 속에는 1이 10번 들어있지만 100 속에는 1이 100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자, 여기 구성을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101이 한 번 들어있다면 여기까지는 자릿수만 생각할게요. 10번 들어있게 되고 100번 들어있게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100번은 빼줘야 되겠죠. 100번 빼고 1000번을 빼고 10,000번을 빼고 100,000번 100,000번. 자, 100,000번부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자면 900만 번을 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9라면 1000만 번,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해. 이런 식으로 엄청난 횟수를 빼줘야 되는 거죠. 자, 아직까지도 결과를 안 주려고 하죠. 예, 이게 결과를 못 줄 정도의 기능은 아닐 텐데, 자, 조금 줄여서 해보면 금방 나오죠. 그죠?
도대체 이게 몇 번을 빼면 되는 건지 찍어 보겠습니다. 다시 Q, Q가 빼는 횟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쭉 보면은 한 9만 번대에서 빼고 말았죠. 자, 9만 번도 순식간에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3, 2, 1 이거는 자, 당장에 두 자릿수만 늘어도 그거의 10배가 100배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2, 1 10, 100, 1000만, 10만 번이 늘었네요.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그죠? 이 정도 빼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는 거죠. 물론 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해서 큰지 작은지도 비교를 하죠. 여기에서. 자, 이게 이만큼 걸리는데 한 번 더 주면, 이 값을 한 번 더 주면 상당히 걸리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10, 100, 1000만, 10만 번, 이제 100만 번 넘었네요. 200만 번 넘었고 300만 번 넘었고 자, 여기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을 주려고는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죠. 자, 어쨌든 정확한 값을 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빨리 주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정확한 값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101을 계속 빼는 것보다 이렇게 하자 이거죠. 이렇게 101 있으면 일단은 여기 세 자리까지 끊죠. 자, 101이 최대한 여기 자릿수가 이제 최대 9까지 올 수 있잖아요. 최대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를 곱해서 빼고 그 다음에 6이 이제 또 밑으로 내려오죠. 여기 그러면 요거에 10배를 하고 6을 더한 숫자가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101이 몇 번 들어있는지 확인하는데, 자, 자릿수는 여기에 10진수니까 0부터 9까지 올 수 있잖아요. 최대 값이 9겠죠. 참고로 최대 값이 9, 9번을 빼야 되겠죠. 최대 값이 9, 9번 빼야 되고, 최대 값이 9, 최대 값이 9, 9번을 빼야 되겠죠. 최대 값이 9. 그러니까 최대 1, 2, 3, 4, 5, 6, 7. 9, 7은 63. 자, 63회. 물론 한 번 더 빼겠죠. 음수까지 될 때까지 빼니까 10번까지 한다면, 그죠? 1, 2, 3, 4, 5, 6, 7. 70회. 그죠? 예, 70회. 70회를 빼겠죠. 최대 70회 빼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그죠? 갑자기 이렇게 몇 천번 몇만 번 빼던 횟수가 70회 정도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다면 견딜만 하겠죠. 그죠? 자, 여기 최대 70번 빼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하면은 최대 몇 번을 빼나 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97만 7876회 이렇게 뺐다는 거냐.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자,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죠.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요거죠. 요거, 그죠? 사람이 방금 한 것처럼 뺄셈을 하는 방법을 살짝 바꿔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어찌됐든 몇 번을 빼야 되는가, 9번을 빼든 10번을 빼든
그 계산을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뺀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부정확한 값을 주는 QR, 이거 대신에 이걸 사용하겠다는 거죠. 자, 이 QR은 이 QQ에 의존을 하고, QQ는 A분의 B에 의존을 하죠. 그죠? A분의 B에 의존을 하죠. 자, 속도는 빨리 주는데 부정확값을 줄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작은 값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작은 값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이것도 작은 값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b가 커지더라도 여기에서 b가 잘라서 쓰기 때문에 또 작죠. 그죠? 나누는 수하고 이 b하고 a가 있는데, b가 엄청나게 크면 문제가 되는데 a하고 b하고 비슷하다, 자릿수가 비슷하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잘라서 쓰기 때문에. 자, 그러나 부정한 값을, b가 클 때 부정한 값을 내포하고 있는 거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a분의 b에 의존하는 거를. 이거는 뺄셈에 의존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게 잘라서 쓰기 때문에 그다지 오래 걸리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걸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숫자로 받던 거를 스트링 형식으로 받아서 리턴하는 걸로 바뀐 거죠. 자, 이거를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int 요거를 써보겠습니다. 가져다가 문자일 형식으로 주는 거죠. 이거는 잘라서 쓰는 방식으로. 자,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이거 주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시간으로 견딜 수 없었는데. 자, 이거는 금방 나오죠. 자, 찍고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얘는 찍는 데가 없으니까 이게 찍고 있었죠. 자, 다시 실행. 자, 그래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금방 나오죠. 작을 때 한번 볼까요? 3. 그럼 몫은 2고 나머지가 1이겠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이제 정수인 경우만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0.1 속에 0.5가 몇 번 들어있는가. 그죠? 그러면 뭐 0.5가 크니까 0번 들어있고, 0.5하고 0을 곱하면 0이어서 빼면 0.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몫이 0이고 나머지가 0.1이 되겠죠. 그런데 자, 한번 해볼까요? 0.1을 0.5로 나눈다. 정수인 경우죠. 정수인 경우. 이게 지금 정수인 경우로 잘라서 쓰는 걸로 코딩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사용할 수 없고, 자, 여기 뺄셈을 통해서 목과 나머지를 판단하는 거죠. 0.5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달라. 이렇게 보면 몫은 0인데 나머지가 이상하죠. 나머지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자, 못 찾아가네요.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없다고 보는 거죠. 안 가주는 거죠. 원래 호출하면 안 되는데, 프라이빗 멤버는 호출하면 안 되는데 억지로 이 언더바 클래스 명을 앞에 덧붙여서 억지로 호출한 방식을 해본 거죠. 편의를 위해서. 예, 그냥 호출하면 안 되죠. 자,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서 한번 빼주는 거죠. 정수에 덧쓰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소수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한번 뺐겠죠. print 무슨 얘기냐면요, 0.1에서 한번 0.5를 뺐을 거예요. 그래서 음수가 되니까 다시 0.5를 더해서 나머지를 달라,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죠. 자, 요거 일단 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0.1에서 0.5를 빼면 얼마인가? 마이너스 0.4 이게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0.5를 더한다. 마이너스 0.4에 0.5를 더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자, 이 값을 복사해서 잠시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막고 이거를 계산하면, 자,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값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수에 나오는 셈은 뺄셈법으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뺄셈법으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QR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또 잘 주고 있네요. 그죠? 그런데 숫자가 커지면 이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안 되겠죠. 문제를 일으키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죠. 자, 뭐냐? 자, 여러분이 혹시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시려나요? A분의 P 이퀄 C분의 D 이퀄 2분의 F 성립하면, 그러면 AX, 자,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이게 AX 플러스 CY 플러스 EZ, 같은 위치에 같은 거를 똑같이 곱해주는 거죠. 음수일 수도 있어요. XYZ가 DY 플러스 FZ, 단 분모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A든 C든 E든 혹은 여기에 있는 분모 값은 다 0이 아니라고 합시다. 이거를 갑이을이라고 하죠. 갑이을이. 그죠? 갑이을이. 뭐 이거 증명하는 게 쉽죠. 예, 이걸 K로 놓으면 B는 AK, D는 CK, F는 EK. 그래서 여기에 양변에 X를 곱해주면 BX equal AXK, 여기는 Y를 곱해주면 DY equal CYK, 여기는 양변에 Z를 곱해주면 FZ equal
EZK 이거를 다 더해주면 이렇게 있고 K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는 자, A, B라고 합시다. 라지 A, 라지 B. 그러면 B분의 A가 될 텐데, 이 라지 B에 해당하는 게 여기 분모에 있는 거고, 라지 A에 해당하는 게 여기 분자에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단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 소개할 거는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거기에 필요한 이제 공식이에요. 소개할 게 뭐냐면, 가비는 가짜는 더할 가짜겠죠. 비는 비례식의 비자고, 리는 이론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제가 소개할 거는 제비의 리입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비의 리. 이 제자는 나눌 제자예요. 나눗셈을 이용하는 거죠. 비례식에. 거기에 관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제비의 리가 무엇이냐? 자, A분의 B는 C분의 T가 성립한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AX 플러스 CY는 BX 플러스 TY도 저기 같다는 게 이제 제비의 리인데, 제가 가비의 리인데, 제가 소개할 제비의 리는 뭐냐면요. 이게 등호가 성립을 하고, 자, 추가로 분모의 부호가 같다고 가정을 합시다. 분모의 부호가 같다고 가정을 합시다. 다른 얘기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A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다. 또는 A가 0보다 작고 C도 0보다 작다. A하고 C가 부호가 같은 경우죠. 그죠? 이 두 경우를 한꺼번에 쓰면 AC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복소수라도 곱하면 0보다 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복소수 각각은 대소를 말할 수 없지만 곱한 결과가 0보다 크다 작다는 대수는 있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쓰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대신에 이제 A, B, C, D를 실수라고 써주면 A, B, C, D는 실수라고 써주죠. 실수 집합의 원소다. 그럼 이제 요 한 번 쓰는 걸로 대치를 할 수 있겠죠. 이 한 번만 써도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러한 등호 성립고 분모의 부호가 같을 때, 자, 기호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B를 A로 나눈 몫을 이렇게 위에 써줄게요. 이걸 Q라고 하고요. Q는 정수죠. 그리고 B를 A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A를 밑에 써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값은 7을 3으로 나눈 몫을 의미하기 때문에 2가 되겠죠. 그 다음 자, 7에 아래쪽에다 써주면 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1이 되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만들어서 쓰던 기호인데, 이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다음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뭐가 성립을 하느냐? 자,
이 비례식에 대해서 뭐가 성립을 하냐면 b를 a로 나눈 목과 d를 c로 나눈 몫이 같다는 거죠. 자, 몫세관에서 이렇게 성립을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뭐가 성립을 하냐면요. b를 a로 나눈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분자 a로 나눈 것과 분자에 붙습니다. 뒤에 d를 c로 나눈 나머지 c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뒤집으면 또 다른 식으로도 또 쓸 수는 있겠죠. 비슷하게. 자, 증명을 하겠습니다. 증명은 이게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랬잖아요. a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큰 경우가 있고 a가 0보다 작고 d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두 경우 다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제가 요 경우만 한번 증명을 해 볼게요.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b를 a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죠? 또 d를 c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어찌되었든, 그죠? 이런 숫자가 있을 때 나눠보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몫을 q, 요 나머지를 r이라 하고요. 이 몫을 q 다시 계산을 해서 나온 나머지를 r 다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식이 성립하겠죠. b는 r은 b에서 aq를 빼주면 되죠. q. 그리고 이 r의 범위는 0보다 크나 같고 나누는 수 a의 절대값보다는 작아야 되죠. a의 절대값. 자, 절대값 a는 a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a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고 a가 오죠. 마찬가지로 r 다시 이퀄 d 마이너스 cq 다시가 되죠. 그죠? 이 r 다시는 d에서 a cq 다시를 곱한 걸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r 다시는 범위가 0보다 크나 같고, 자, 마찬가지로 절대값 c가 여기 와야 되는데 나누는 수 c의 절대값. c의 절대값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c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죠. c죠. c. 자, 마이너스 c가 되겠죠. c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러면 이 r을 등으로 된 r을 부등식으로 된 등식의 r을 부등식에 대입을 하죠. 연립해서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b 마이너스 aq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러면
세변의 마이너스 세변의 b를 빼주면 마이너스 aq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자, q의 범위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a로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자, 세 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면 이렇게 바뀌겠죠. b 플러스 1.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면은, 자, b하고 c, a하고 b 대신, 그죠? c, d로 이렇게 바꾸면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겠죠. c분의 d 플러스 1. 자, 그런데 보시면 q의 범위를 보시면 경계값이 a분의 b 플러스 1. 자, 그 경계값의 차이가 1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계값의 차이가 1이죠. 그리고 등호는 한 군데만 들어있죠. 이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정수값은 각각 유일하게 존재하겠죠. q도 유일하게 존재하고 q-도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a분의 b와 c분의 d가 같다면 q와 q-의 경계값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값 내에서 정수는 유일하잖아요. 정수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q와 q-는 일치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q라는 거는 b를 a로 나눈 몫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q-는 d를 c로 나눈 몫이니까, 그죠? d를 c로 나눈 몫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나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a로 양변을 나누면 a분의 r equal a분의 b 마이너스 q가 될 것이고요. 또 r 다시 equal d 마이너스 cq 다시 c로 양변을 나눠주면 c분의 r 다시 equal c분의 d 마이너스 q 다시가 되겠죠. 자, 빼줄까요? 뺄셈을 하겠습니다. 뺄셈. 그러면 a분의 r 마이너스 c분의 r 다시 equal, 자, a분의 b하고 c분의 d가 같죠.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0이 되겠죠. 마이너스 q와 q 다시가 또 같죠. 그래서 0이 되겠죠. 결국 a분의 r equal c분의 r 다시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a분의 r이란 거는 b를 a로 나눈 나머지죠. 그러니까 b를 a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죠. 그 다음 c r-는 d를 c로 나눈 나머지죠. 그러니까 d 아래쪽에 c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이 또 얻어지죠. 이 식 두 개. 자, 이게 결론입니다. 목과 나머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두 개를 각각 얻어낼 수가 있죠. 네, 이게 제비 예입니다. a분의 b는 c분의 t가 성립을 하고 분모의 부호가 같을 때, 그 b를 a로 나눈 목과 d를 c로 나눈 몫은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관한 거는 이런 식으로 또 같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제비 1이라고 합니다. 자, 증명 과정은 잘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자, a분의 b가 있는데 분모 분자에 k라는 걸 곱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줍시다. k가 0보다 크다고 합시다. 0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분모인 a와 ka의 곱은 k가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크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k 양수를 곱해도 분모의 부호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a와 ka의 부호는 같다 이거죠. 분모의 부호가 같죠. 그러면 뭐가 성립하죠? 가비의 자, 제비의 리에 의해서 b를 a로 나눈 목과 kb를 ka로 나눈 몫이 같다는 거죠. 자, 다음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b를 a로 나눈 나머지 KA KB KA 자 요거는 분모에 A가 들어있으니까 약분 가능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나머지에 관한 거 K분의 1 KB KA 자, 요거하고 요거가 성립이 됩니다. 그죠? 양수 k가 0보다 크면 이것도 성립을 하고 이것도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제비리를 이용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러면 자, 소수로 정수의 나눗셈을 해봤지만 소수의 나눗셈을 안 해봤잖아요. 소수의 나눗셈을 자, 정수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0.1을 0.5로 나눈다. 그러면 0.1속에는 0.5가 0번 들어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0.1 속에 0.5가 너무 크죠. 그래서 빼자마자 바로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뺄 필요 없다. 그거죠. 0.5에 0을 곱하면 0이니까 빼주면 0.1이 돼서 몫은 0이고 나머지는 0.1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소수를 가지고 했지만 이거를 자, 똑같이 10을 곱해보죠. k가 1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10을 곱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10을 곱하면 그래도 몫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5가 되겠죠. 0.1을 0.5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는 문제는 1을 5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죠. 그러면 0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0.1을 0.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이것도 자 K를 10이라고 생각하면 10분의 1 그리고 자 10 곱하기 0.1 0.1 그리고 10 곱하기 0.5 그러면 10분의 1 자 1 5가 되겠죠. 그래서 0.1을 0.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는 1을 5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고 그거를 1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1 곱하기 1을 5로 나누면 나머지 1이죠. 그래서 10분의 1이 답이겠죠. 10분의 1이 답인 거죠. 이쁘게 써봅시다. 10분의 1 곱하기 1 이퀄 10분의 1 그러면 이거는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1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잘 보셨죠? 제비의 리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제비의 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 봅시다. A, B, C 이퀄 A분의 C, B 이게 성립을 하죠. 그죠? 근데 C를 AB로 나눈 몫은 A분의 C를 B로 나눈 몫과 같겠죠. 자, A, B하고 B가 같은 부라고 가정할 때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B로 나눠주면 A분의 B분의 C죠. 그래서 B분의 C를 A로 나눈 몫과 같겠죠. B가 충분히 크고 그러면 이게 다 자연수라면 이제 요게 또 요거하고도 성립을 해요. C를 A로 나눈 몫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C를 B로 나눈 몫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제약 조건은 살짝 걸려요. 자, 어떤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이게 제비의 리를 이용해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항상 성립을 하죠. A, B가 0보다 크다면, 그죠? 분모가 계속 0보다 큰 상태로 갔기 때문에 A, B가 동시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성립을 안 하죠. 여기는 음수인데 여기는 양수가 돼버리죠. 자, 여기는 이제 항상 성립을 하겠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살짝 조건이 붙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보셨다시피 자, 소수점으로 된 목과 나머지 구하기 문제를 정수로 바뀐 목과 나머지 구하기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와서 나머지가 0.1인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0.1인데 이 0.1을 이제 예를 들어 소수점 100제짜리 달라 그러면 0.1에 00000 이런 식으로 붙은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자꾸 문자로 바꾸어서 출력을 한다는 거예요. 0.1을 문자로 바꾸어서. 그래서 소점 뒤에 이제 0000을 붙여주는 기능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달라 그러면 이런 게 나와버리죠, 자꾸. 그죠? 그래서 요 계산을 해도 요 위에 있는 계산해도 0.1에서 0.5를 빼주면 0.4가 되고 마이너스 0.4가 되고 0.5를 더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나옵니다. 소수점이 들어가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계산기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소수점에 가는 거를 뺐는데 그거에 100번째 다리까지 달라. 그러면 사람이 봐서는 얼토당토하는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문자로 전환을 하고 문자 뒤에 00000을 붙여서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거는 호출하는 방식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프라임 멤버를 호출하면 안 되지만 굳이 호출하겠다 그러면 참고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네요. 뭐가 빠졌지. 이거를 가져다가 클래스 명에 언더바를 붙이고, 그죠? 언더바를 덧붙여줘서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27.578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100.20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있는 목과 나머지 분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목과 나머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1000을 곱하면 이 소수점 없앨 수가 있죠. 그러면 1000을 곱하니까 이렇게 바뀌죠. 정수 간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죠. 단
몫은 뭘 곱하든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없죠. 이렇게. 근데 이제 나머지에는 변화가 생기죠. 똑같이 A, B에 K를 곱할 경우 K분의 1이 이렇게 더 붙게 되죠. 예, 이거를 이제 제가 제비 예리를 이용해서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정수로 변환하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나머지까지 구하려면 그거를 또 뭔가로 나누는 게 필요하죠. 근데 나누는 행위가 1 나누기 10만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1 나누기 10 그런 게 필요한데, 제일 쉬운 가장 간단한 경우로 1 나누기 10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0.1인데 그죠? 이거를 소수 몇째짜리까지 달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또 그 경우에 그죠? 이거를 소수 100제짜리까지 달라 이렇게 해보면 계속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 10번째다 한 32번째 짜리까지 있는 숫자와 0.1을 더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0을 다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릿수에 맞춰서 달라고 해서 그걸 더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div 이 분수를 두 정수 간의 분수를 계산하려고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걸 한번 호출을 해 볼게요. 문자의 형식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98765431 101 101분의 98765431 이걸 계산해 달라는 거죠. 네, 그리고 소수점 아래 50번째 자리까지 달라 이렇게 해봅시다. 이걸 엄청나게 크게 해볼게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 갑자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커질 때는 지금 문제가 생긴 상태죠. 근데 이 101이라는 게 이 문제가 왜 생겼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큰 숫자를 101 이렇게 해서 잘라서 계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자, 이 QR을 쓰면 자, A가 이 나눠지는 수가 엄청나게 클 때, B에 비해서 엄청나게 클 때 문제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뭘 쓰는 걸로 바꾸느냐. 자, QR 포지티브 이거를 일단 쓰는 걸로 바꿔볼까요? 여기를 쓰려고 온 거죠. 자, 다행히 QR 포지티브 인티저는
가보면 문자열 형식으로 받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오면 되겠죠. SN1, SN2 그래서 SQ, SR 이렇게 받겠죠. 문자열 형식으로 QR을 받죠. 여기서 원하는 거는 숫자니까 INTQ, INTR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SQ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로 변환하기. 자,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또 이런 계산이 있는데 마찬가지겠죠. A, B가 지금 숫자인데 이걸 문자로 바꿔야 되죠. 넘겨줄 때 A, B 이렇게 해서 문자로 된 목과 나머지를 받고 그거를 숫자로 다시 바꿔주고, 여기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네요. 그냥 여기다 더 붙여주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곱하기 10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몫은 안 해도 상관없지만 나머지에는 숫자로 바꿔야 되는 게 있네요. 어찌됐든 숫자로 바꿔줘서도 돌아가죠. 그래서 바꿔주고 난 후에 계산은 이제 마이너스 붙는 게 사라지죠. 그래서 소수점 50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주네요. 1 나누기 7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 나누기 7을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자, 파이썬 고유의 기능도 있겠죠. 1 나누기 7이 그죠? 고유의 기능이 있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주네요. 자, 어느 정도 주겠지만 이 결과를 이진법으로 나타내서 근사값을 취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달라고 하면 0.1처럼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1 나누기 7 이거를 점 50번째 자리까지, 소수점 아래 50번째 자리까지 달라고 하면 자, 뭔가 여기까지 오다가 달라져 버렸죠. 이렇게 달라져 버렸죠. 그죠? 달라졌죠. 자, 윈도우즈 계산기로 한번 볼까요? 1 나누기 7이다. 이게 보통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1, 4, 2, 8, 5, 7, 1, 4, 2, 8, 5, 7, 1, 4, 2, 8, 5, 7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자, 요거는 보면 1, 4, 2, 8, 5, 7, 1, 4, 2, 8, 5, 7, 1, 4, 2, 8, 5, 7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죠. 이거는 1, 4, 2, 8, 5, 7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죠? 문제가 생겼죠. 100번째 짜리까지 달라고 해볼까요? 자, 얘도 100번째 짜리까지. 자, 상당히 문제가 생겼죠. 여기에서 이제 2로 이진법으로 하고 어디 자리까지 하면 이진법의 숫자는 이게 끊기는 곳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이제 그 뒤를 0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근사값을 취했는데 그 이진법의 숫자를 십진법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 값이 어디선가 끊겨요. 소수점 뒤에 어디선가. 그리고 그 나머지 뒷부분 이제 0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끊기는 부분도 한 14자리.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여기까지 잘 오다가
depth 달라져 버렸죠. 근사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값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 나누기 7을 100번째 자리까지 달라.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달라는 게. 그리고 이 내부에서 상하는 QR도 이 A분의 B를, 이게 지금 A분의 B를 사용한 목과 나머지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구하는 목과 나머지. 근데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B에서 A를 뺄셈, 그죠? B-A를 이용한 목과 나머지로 바꿔서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거죠. 자, 어떻게 진화를 해야 하느냐.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플로우나 쓸 값을 취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했는데, 문제는 B의 값이 A에 비해서 엄청나게 클 때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죠. 그래서 B에서 A를 몇 번 뺄 수 있느냐, 이걸로 바꿨는데, 자, 이것도 문제를 일으키죠. B가 A 값보다 엄청나게 크면 그 빼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QR 이 빼는 방법을 조금 바꾸는 거죠. 엄청나게 큰 숫자가 있다, 어떤 작은 숫자가 있다, 여기서 계속 이거를 빼보는 건데, 그렇게 빼지 않고 요 자릿수만큼 잘라서 요만큼을 가지고 요만큼만 가지고 빼보는 거죠. 그러면 최대 10번 뺀다 그랬죠. 최대 10번. 또 한 자리 내려와서 최대 10번까지 뺄 수가 있죠. 자릿수마다 이렇게 있겠죠. 자, 10자리면 이게 덧셈이죠. 10회 빼느냐 10회 빼느냐 이렇게 덧셈이니까 100번 110번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냥 빼기 시작하면 자, 어떤 자릿수만큼 이렇게 차지하는 곳까지 최소 1에 들어있다고 해도, 자, 최소로만 가정을 해도 한 자리 여기 하나 더 늘어나면, 그죠?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합시다. 10 속에는 10이 한 번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 한 번 들어오면 100이 되는데 100 속에는 10이 10번 들어있잖아요. 1000이 되면 100번 들어있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자릿수가, 자, 10번 뺄 걸 이제 100번 빼고 1000번, 10,000번 빼고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억 번, 10억 번 이렇게 빼는 횟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곱으로 증가를 하죠. 그죠? 10의 n승 단위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10번 뺐느냐, 그죠? 또 10번 빼고 뺀 횟수가 10번씩 이렇게 더해지는 식이니까 이건 10n 꼴이죠. 그죠? 10n 꼴이죠. 그래서 그냥 빼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속으로는 실제는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숫자를 만나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부분 자르면 10의 n승 꼴이 n승번 빼는 시간을 10 곱하기 n 빼는 시간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시간이 축소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비의 리를 설명을 하고, 소수점이 붙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나눗셈을 할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수점이 이제 가능해지면 진법이, 소수점 진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나눗셈을 이용해서 진법을 형성을 하잖아요. 소수점 진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루트 2로 나누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5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5가 있는데 루트 2로 나눈다. 그러면 루트 2를 다 곱해주면 5 루트 2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루트 2잖아요. 5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봅시다. 5 곱하기 2의 루트 이퀄 7.07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요걸 2로 나누면 3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면 여기서 2가 최대한 3번 들어있죠. 그래서 5 루트 2 5를 루트 2로 나눈 몫은 3 뭐 이렇게 나오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원래 수에서 루트 2에 q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r은 5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몫을 구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나머지에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제비리 이용해서 소수로 들어온 거를 어떻게 정수의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소수를 더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0.1 플러스 0.2는 0.3과 같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죠? 아니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게 같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이 있는데 0.1이라는 문자와 0.2라는 문자를 그죠? sum 뭐 이렇게 해서 기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덧셈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더하면 결과를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0.3을 리턴해 주면 되잖아요. 문자로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썸이 0.3을 리턴해 준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비리를 이용해서 소수점을 어떻게 제거하고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 공식을 같이 살펴봤죠.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소수점까지 확장한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이제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수까지는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수까지는 양수를 가지고 나누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A, B가 이제 실수까지 확장을 하는 거죠. A, B에 소수점이 들어있는 문자열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글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제비엘이 재밌는 그 비례 관계니까 알아두시면 좋은 수학 지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제비엘을 이용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알고리즘으로 그 여겨지는 유클리드 호재법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제비리를 이용하면.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그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산기 프로그램 내에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부분도 넣어볼까 하는데, 그때 제비리를 다시 한번 소환을 해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